오늘 앵커의 모니콜 전화 걸어보겠습니다. 한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에게 모니콜 전화 걸겠습니다. 한 대표가 면담 내용을 각색할 게 아니라 yes or no에 답해야 된다라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혹시 한 대표는 어떤 부분이 왜곡됐다라고 보고 계신가요? 처음에 나온 얘기는 딱 용산에서 나온 얘기는 단 한 줄이었어요. 그 "헌정 파괴 세력에 맞서서 함께 대처하기로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이 내용 하나였지 않습니까? 음. 그러나 실제로 그 내용이 그랬습니까? 그 대화 내용이 그랬습니까? 그 한 대표는 처음부터 굉장히 홀대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그 사진이 공개된 다음에 여론이 들끓기도 했습니다만 그 대화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었어요, 예. 브리핑을 할 때. 그렇게 해 놓고서 나중에 그다음 날 아침에 인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부랴부랴 오전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고 본인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한 대표에게 호가 호의의 근거를 대라라는 반발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이 무슨 당대표와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서 본인들이 집단 행동을 하겠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의 기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요. 호가호의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권력의 힘을 부당하게 믿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행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아무런 그런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 공기업의 중요한 기관장의 자리를 차고 가는 것, 그것도 용산에서 근무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광범한 의미에서는 호가 호의인 겁니다. 한 대표가 추진하는 이 특별감찰관 추천 추진을 두고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에서 결정할 일이다라며 사실상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아마 대통령실의 어떤 반대 기류와 일정 부분 연관이 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여러 차례 추경호 원내대표를 부르셨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당대표를 제치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통해서 당을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일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다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확대 당직자 회의를 하면서 당대표가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라는 그 발표를 하니까 중간에 나가셨어요. 회의 도중에 얘기를 듣자마자 나가서 도대체 어떤 분들하고 상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자들한테 끝나자마자 불러 모아서 사실상의 반대 의사를 표시하신 것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예. 그 그 배경이 있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자, 김종혁 최고위원 모니콜로 통화를 해봤습니다. 특별추천관을 추진하겠다라는 대표의 말이 나오자마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다. 그리고 누군가와 상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자들을 만나서 이건 원내 사안이다 라며 사실상 반대를 했다. 이것이 이제 용산의 입김이다 라는 김종혁 최고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국내임 최고위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한다 라면서 원내대표가 막아서더라도 특별감찰관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당대표는 원외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라며 원내대표가 막아설 수 없다. 이런 뜻을 지금 밝힌 건데, 안용환 의원님, 네. 특별감찰관, 그러니까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문제를 두고 한 대표가 이거 추진하겠다, 대통령실의 특과는 무관하게 라고 하자 추 원내대표가 이걸 막아선 거예요. 발언하자마자 회의 시간에 나갔다는 거예요, 추 원내대표가. 그리고 기자회견했다. 그래서 한 대표가 당대표는 그거 다 할 수 있다라고 재반박을 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답답하고 깝깝합니다. 누가 답답하고 누가 깝깝해요?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많은 당원들이 네. 답답하고 깝깝할 겁니다. 저런 경우가 거의 드물지요. 예. 당대표가 원내대표죠. 원내대표가 저렇게 노골적인 갈등을 보여준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물론 네. 갈등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국민의힘당의 당헌 당규에 따르면은
원내 문제는 특히 이제 국회의원과 국회에 관련된 문제는 원내대표 모든 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보다도 원내대표의 권한이 더 셉니다. 당헌 당규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을 하지만은 그러나 통상적인 원내 문제라 하더라도 당 전체와 관련된 문제는 이제 상위에서 원만하게 풀어갖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대립을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도 않고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도 지금 상당히 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런 정도 이야기한다는 것은 속된 말해서 왜 내 말 안 들어? 나에게도 권한이 있단 말이야.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인데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또 이런 갈등이 왜 외부로 노출되는지 전 그것도 사실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런 사안 정도라면 내부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언론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런 대립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전 이해되지도 않고 참 우려스럽습니다. 예. 자, 발단은 한동훈 대표가 회의 때 조금 전 김종혁 최고위원과의 모닝콜을 통해 저희가 확인했잖아요.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도중에 일어서서 나가서 누군가 회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기자들에게 그건 원내대표 사안이다라며 공개적으로 안 된다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루 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지금 최고회의를 주재하며 당대표는 원내 업무를 총괄한다. 추진하겠다. 원내대표 막아서지 말라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자, 김관선 변호사님 일단 누구 말이 맞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에 당대표는 할 수 없다. 이래라저래 하지 마라. 안 된다. 라는 취지.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가 원내 다 총괄할 수 있다. 누구 말이 맞아요? 아니, 당연히 한 대표 말이 맞죠. 당대표를 누가 뽑았어요? 당원들이 뽑은 거 아니에요? 물론 여론조사 가미가 되긴 했지만 네네. 그러면 당의 상징이고 당의 정치의 리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내와 원외를 총괄하는 게 당대표거든요. 예. 그렇지만 원내만 총괄하는 것은 원내대표인 추경호 원내대표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반쪽짜리인 거예요. 그러면 대표성은 대표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제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박차고. 색깔이 명확해진 거예요.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파구나. 그래서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한동훈 대표가 뭔 얘기를 꺼내면 항상 어떤 얘기 했어요. 이건 원내 사안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원내대표가 사실은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편을 들어줄 수 있어요. 자기는 윤 대통령 옳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당의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엄청난 갈등이 있잖아요. 그냥 본인이 나와서 중재해야죠. 예. 가장 중재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면 추경호 원내대표인데 지금 원내대표가 워낙 무능해요. 이제까지 국민의힘에 있어서 민주당을 대적하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사표 내겠다고 하는데 결국 그냥 제스처만 치고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자, 한동훈 대표를 배제하고 만찬을 하겠다고 하면 대통령을 설득해야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국민이 보는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같이 협치해서 나가야 한다고 대통령을 설득해야 할 사람이 예. 오히려 대통령 편을 들면서 한동훈 대표를 배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갈등이 더 폭발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추경호 원내대표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원내대표도 명확해졌단 말이에요. 대통령 충성파구나. 그럼 원내대표고 대표고 갈등이 있어요. 자, 대표는 당원들이 뽑은 대표입니다. 원내대표 의원들이 뽑았잖아요. 예. 원내대표가 제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중립적으로 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야 돼요.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가 볼 때는 사퇴하는 게 맞고 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중립적인 원내대표가 사실은 새로 들어서는 것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묘책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관선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권성동 의원이요.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특별감찰관은 원내 문제다.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사전에 상의 없이 발표하는 것은 독단이다 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친한계와 친윤계가 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 아침에 이 시점 같아요. 성춘 부장님, 베스트는
지금 권성동 의원 지적처럼 대표가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특별감찰관을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추진하면 베스트죠. 그게 FM 원칙이긴 한데 지금 벌써 충돌하잖아요.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대표 문제도 있고 이거 의총 사안이고 원내 사안인데 대표가 상의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독단적이다. 비판하고 있고 한 대표 쪽에서는 봐봐라. 의견만 꺼냈는데도 원내대표가 도중에 나가서 기자회견하면 반대하지 않냐. 상의하면 동의해 주냐. 라는 또 반발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광삼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대표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 뭐 이원 집정부제도 아니고 뭐 원내대표 원내 사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다 하고 원외 사항만 당 대표가 하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전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렇게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서 저렇게 기자들한테 저런 얘기를 했다. 저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본인이 아직도 지금 경제부총리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무위원이면 당연히 대통령의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죠. 근데 이제 국무위원 관두고 입법부로 오지 않았습니까? 왜 입법부로 와서 왜 대통령실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도 뭐 법무부 장관 할 때나 뭐 비대위원장 이럴 때는 좀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못 냈던 이유가 본인이 뭐 그 선출직이 아니었잖아요. 임명된 위치였기 때문에. 근데 이번 당대표가 된 다음에 저는 태도가 바뀐 것이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당원들과 일반 국민 지지자들이 뽑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런 식으로 저는 반응한다는 것은 본인의 지금 위치를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고 싶고 근데 무엇보다 특별감찰관 문제가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저는 근본적 해결책이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은 앞으로 대통령을 둘러싼 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감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전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국민들께 해결하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럼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한다고 한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말한 그리고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제도가 사실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생겨났고 그때 임명을 한 이후에도 사실 내부에서 갈등 그 당시 박근혜 정부의 실세였던 우병우 민정수석과의 막 갈등 때문에 결국 사퇴하고 그냥 유야무야 되면서 박근혜 정부도 그 이후에 임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별감찰관 제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두고 굳이 당대표가 이런 의견 냈다고 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 야당 입장에서 볼 때도 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물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지만 어떻게 행정부의 국무위원처럼 발언을 하고 있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예, 성춘 부의장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네. 자, 지금 어쨌든 충돌은 했어요. 권성동 의원까지 한 대표가 독단적이다라고 안 된다라고 막아섰습니다. 한 대표가 요구한 뭐 인적 쇄신 요구나 뭐 김여사 활동 자제 요구 그리고 특별감찰관 추천까지 막히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튼 역대 정권에서 정권 최말기 때는 대통령과 반대 세력이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무현 정권 말기에는 반대 세력이 당도 때로 만들고 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임기가 아직 절반을 넘어서기 전에 뭐 대통령계, 또 당대표계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지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지배력이 약하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어찌됐든 지금 원내에서 또 당내에서 지금 저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사실 엄밀히 당헌 당규에 따르면은 원내 문제는 원내대표 하는 게 그 당헌 당규상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이제 그 당내 문제, 그 원내 문제도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그 걸러지는 그런 상황, 걸러지면서 그 단일점을 찾아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번에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런 갈등이 노출됐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 특별감찰관 문제는 국회에서 3명을 추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1명을 하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원내대표의 권한이지만은 당내에서 상의를 합니다. 누구누구를 하면 원내대표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최고위원회 내놓습니다. 그럼 예. 최고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는 뭐 그 정도면 됐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거치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을 보일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갈등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나 추 원내대표나 당헌 당규를 놓고 이제 문제가 충돌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초유의 일이다. 자, 그러자 친한계에서 추경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제 친한계 만찬 추경 원내대표 관련 불만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참석자들, 한 대표가 올 때 받았는데 자기가 대통령이랑 어떻게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또 다른 참석자는 용사에만 충성, 대통령만 보고 말한다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배현진 의원이 의원 단톡방에 특별관찰관 도입 관련 원천 반대냐 원내대표가 설명해 주셔야 된다 라고 반대에 불만의 의견을 올린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일부 의원들이 좋아요를 표시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딱 느낌으로는 대통령실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소위 편먹고 한동훈 당대표를 왕따시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근데 과연 이게 맞나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투명할 수가 있나? 갈등이 이렇게 투명하게 노정되다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와,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숨기는 건 숨겨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를테면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그날 만찬에 10월 21일 날 만찬에 이제 불렀다면 한동훈 대표를 그렇게 보내놓고 나서 부른 것도 저는 잘못된 일이고 그걸 말리지 못한 끝까지 정진석 비서실장도 문제가 있고 그 얘기를 듣고 또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도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날 있었던 면담을 망치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도 없고 정무적인 판단도 아예 없었다라는 생각이고요. 10월 21일 날 아침에 그 면담이 있었던 날 아침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최고위 발언을 하면서 이미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저런 전제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그 부총장 한 분이 면담 이거 굉장히 이거 어려워질 것 같은데 라는 미리 예견을 했노라라는 그 라디오 인터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미 한번 강조를 했었고 그날 3대 요구사항 플러스 특별감찰관은 꼭 빨리 임명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려고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그날 아침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른 얘기를 했던 것이고 저는 이 전제 조건 없이 빨리 이거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대표가 본인조차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이 결국에는 이 지금 난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대통령의 그 솔루션으로 지지율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터지고 있는 모든 빵빵 터지는 이슈의 그 진앙지는 김건희 여사신데 대통령의 방식으로 이 문제가 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액션이라도 국민들이 이 정도는 했구나. 문재인 정권 때 안 했던 거를 설치를 하네. 뭐 이런 정도의 뭐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일거에 다 거절당하고 회의 중간에 나가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또 그런 식으로 기자들에게 먼저 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모습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권성동 의원이 하실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들었는데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측근 정치를 지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체리따봉 받으신 권성동 의원이 하실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갈등을 투명하게 노정시켜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우리 국민 답답하다. 갈수록 답답해지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야당도 답답하고요. 그래서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말 지혜를 좀 발휘해 주시기를 집권당이 잘 돼야지 않겠습니까? 예. 자, 기대하- 조금 전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북한 인권재다 이사 추천을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시킬 겁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와 연계해서 미루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께서 특별감찰관 하기 싫어서 대통령 주변 관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 기술 부리는 것이라고 오해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합시다. 참고로 당대표 임무 관련해서 제가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립니다.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내의 업무인 금투세 폐지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대표가 앞장서는 것입니다.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 선거를 하는 것이기도. 그러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글을 올렸습니다. 의총 열겠다는 겁니다. 의총 열겠다. 성춘 부회장님, 의총을 열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어떤 셈법은 뭘까요? 이제 표면적으로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이겠다라는 거지만 사실 지난번에 친한 게 만찬 있지 않았습니까?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한 20여 명만 참석을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혹시 내심 의총 열면 머릿수는 우리 쪽이 많은데? 라는 어떤 판단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동훈 당대표 조금 전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단호합니다. 굉장히 단호하고 이거 정치 기술 부리는 거다. 대통령 비위 감싸려고 추진해야 한다. 당대표 할 수 있다. 라고 못을 박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 엽시다. 그러니까 지금 108명 중에 한동훈 대표의 만찬에 한 20명 정도가 갔다고 해서 나머지 88명이 다 추경호 원내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에 동조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추 원내대표가 먼저 의총 열자고 글을 올리긴 했어요. 예, 아마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에 있어서 자신감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텔레그램 그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 거기에서 친한계 의원들만 의견을 올리고 나머지 친윤계 의원들은 거기서는 침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의총을 열어서 좀 공개 토론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에서는 이 특별감찰관 임명의 원내 사안이다라고 주장하고 또 방법론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 중립지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저는 그리고 논의가 시작되면 단순히 특별감찰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만 진행이 되지 않겠죠. 예. 야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어떻게 해결할 건데라는 논의로 확장이 될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는 친한계 의원들의 주도권적인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두고서는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이 발언을 이렇게 세게 못할 겁니다. 네. 친윤계 의원들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하는 만큼 발언을 안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특별감찰관 한번 얘기해볼까라고 했지만 확전이 돼서 김건희 여사 얘기로 넘어갔을 때는 저는 친한계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아마 의총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의총에서 뭐 거수를 통해서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시다라고 결론 내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로 정쟁이 갈라진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결국 좁히지 못하고 서로의 의견차만 확인하고 갈등만 증폭시키고 아마 저 결론이 날 거라고 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의원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표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중립지대 의원들이 과감하게 얘기를 할지 아니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침묵을 할지 그거는 뭐 나중에 아마 그 참석한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될 텐데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렇게 옳은 선택 자신의 유리한 선택은 아닌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총을 열면 이제 의견을 표명하죠. 이쪽 저쪽에서 의견이 나오고 설전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마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권성동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그런 의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이전에 이게 원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론이에요. 그 두 개를 연동시킨 연동하는 거는 게. 예. 당론인데 당론을 변경하기 이전에 투톱의 하나인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했어야죠. 사전에. 의견 교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정치가 아니죠. 그야말로 독선이고 독단의 정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 대표는 전체를 아울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산과의 대립이 있을 때마다 소위 말하는 한 대표 그 측근 의원들을 모아서 식사를 하는 모습은 그거는 당 대표로서 참 좋지 않은 모습이다. 홍보를 해요. 예. 그러니까 언론에 다 노출을 시킵니다. 예, 일부러. 그게 과연 전체를 아우르는 당 대표의 모습일까?
아마 이런 얘기가 의총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의총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취재해서 또 발빠른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